경찰이 내란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체포해야 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체포동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경찰 지휘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오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서울청 국회 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하는데,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묻는 질문에 계엄 선포 후 처음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하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겠지만 윤석열과 추경호입니다. 윤석열은 이 모든 판을 짠 몸통, 그리고 추경호는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힘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린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부터 체포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울컥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의 말을 새기고 우리 모두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가 아닌 윤석열의 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이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저는 딱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김병조 의원이랑 또 박선원 의원한테 다소곳이 앉아서 뭐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고 뭐 장병들한테 말하라고 하고 다 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잖아. 또 이런 명령이 오면 어떡하겠냐 물어보고 하는데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박선원하고 김병준은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 얘기했어요? 네. 그 나는 그 인터뷰를 그 장면 보고 난 보면서 소름 끼쳤다니까. 네. 그 옛날에 그 45년 전 계엄령 내생의 이제 2회차 때 네. 그때 이제 청와대 경비단 그 33헌병대 걔네들이 12.12 때 총질했던 걔네들이 우리를 감시했거든. 그 합수부에 다친 사람들. 정말 걔네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거봐. 걔네들 와서 뭘 자랑하냐면 그저께는 어떤 신부를 때려줬다. 뭐 어떨 때는 어떤 날은 교수를 때려줬다. 신부 교수 때려준 거를 제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도 너무 지금 섬뜩했어요. 이렇게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네. 그리고 그날 국회 앞에 왔던 그 시민들 너무 고맙고요. 아, 진짜 그리고 영웅이야. 예, 빨리빨리 모여서 이제 해제 의원들. 결의했던 의원들과 그 안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보좌관들. 막 소화기 뿌리면서 싸웠던 그 보좌관. 거기 영상들을 보면 조그만 젊은 여성 비서관들도 많잖아요. 아,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난 눈물 나더라고. 저분들 덕에 나는 진짜 난 몇 차 명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런 거에 한쪽으로 진하게 느끼면서 오늘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우리를 발로 밟고 있을 거야. 맞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거는 뭐 가정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냥 그거는 현실이 될 뻔했고. 맞아요. 근데 정말 요 한 끗 차이로 그거를 뒤집은 거야. 생각해봐요. 한 끝이야.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 받으러 지금 어제 노벨상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스톡홀름 가 있는데 거기서 그 45년 전에 쿠데타 때 있었던 일을 쓴 소설로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반란수계를 감싸고 있는 국힘당의 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래부터 나는 국힘당 안 좋아하지만 그분들의 국회의원 자격까지 부정하지는 한 적은 없어요. 국민이 뽑았으니까. 네, 근데 추경호처럼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을 이리저리 혼선을 줬죠. 혼선 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 반란수계를 계속 감싸고 있는 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당한 당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인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이번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사는 길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였지, 찬성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을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처형하고 처단했던 프랑스의 경우 거기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것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자, 부역하지 않았으면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과 윤석열 부역 세력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 자들은 다 부역자죠. 국회의원이 경청에 있어야지 당사에 있었던 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자들 부역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국회? 자,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확대된 특검으로 이번 내란, 수괴, 공범, 정범, 방조범 다 법정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준엄한 대로 사형 무기, 징역 7년, 5년 다 저는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나 화해한다는 둥 하면서 사면 이런 것도 아마 당분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어쩐다 이렇게 마치 뭐 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하게 제가 또 국방차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다 내보내세요. 지금 국방부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방첩사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예,
바로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가 지금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첩보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빨리 방첩 사령관 직위 해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요. 박기태 건담에 김용민, 주진우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너뛰고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점령을 하고 선관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세 개의 그 헌법기관 상대로 왜 그런 관심을 갖거나 점령을 하고 무력을 사용했을까? 세 가지 그 기관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는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을 만한 뭔가 자료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법부는 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세 개의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런 액션을 벌였던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 야당의 기능, 국회를 정부를 그 견제하는 기관의 기능을 참전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은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당시 간부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처장님이 법원에 몸을 담고 계시고 사법부의 위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동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입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다수는 지금 마음속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부 중 일부 의원들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만리할 입장에 법적 의문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방치를 하고 묵인을 하면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정부를 견제를 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됐던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일부러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관에 몸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해야 된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울 때 잘 소리를 안 지릅니다. 성격상 그게 맞지도 않기도 하지만 우리 여당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함께 해줄 분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소리를 잘 못 지르는데, 이번에 어쨌든 함께 해주셨던 18분의 여당 의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자가 얘기했던 그 지도자, 그 군주상에 대해서 가장 그 하급의 리더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다는 확인을 시켜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표현들을 점잖게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직접
자진 사퇴를 하도록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 시시각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뭐 어떤 조치가 있을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수사 의지를 믿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경찰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성근 해병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 전직 대통령의 딸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국민이 완벽하게 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민간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이 어떨까? 특검이 들어오기 전까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상호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공정성 이걸 서로 보증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뉴스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그 체제로 지금 꾸리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를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로서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불신이 누적될까 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뭐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또 뭐 공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사팀에서 잘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